저는 올해 68살, 오랫동안 동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해온 김순옥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인 집을 팔아서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는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살던 집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벽돌공으로 일하면서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죠. 비록 낡고 작았지만 그 집은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죠. 남편의 채취가 함께 나눈 추억들이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아들 민수는 저희 외아들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대학까지 보내고 직장도 구해서 결혼까지 시켜놓은 제 인생의 자랑이었죠. 민수가 결혼한 상대는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이 며느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마주볼 때 그 시선이 어딘지 불편했습니다. 예의는 갖추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어떤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도 최대한 좋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는 겉으로는 정중하게 행동했고 저도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애썼죠. 전통적인 시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도 요즘 시대에 맞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도 그 말투 속에서 묘한 짜증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음식을 해주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죠. 가장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건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좀 하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가 민수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정말 스트레스 받아. 그때 민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이의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픈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조차 견디기 힘들다니.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수진이의 말과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수진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수진이는 항상 급하게 먹고는 일어나서 자신의 일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네, 그러시군요. 그렇네요. 같은 단답형 대답만 할 뿐이었죠. 가장 힘든 건 수진이가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던 수진이가 저와 마주하면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곤 했거든요. 마치 저라는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쾌한 장애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슈퍼마켓 일을 마치고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수진이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못 견디겠어. 시어머니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저분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정말로.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니. 제가 숨을 쉬는 것조차 며느리에게는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전화로 하소연했습니다. 아니 언니,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알겠는데 정말 모든 게 다 거슬려. 걸어다니는 소리, 기침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 같은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그리고 맨날 뭔가 해주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은근히 부담스럽고 혼자 살고 싶어 죽겠어. 저는 조용히 문 뒤에서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언니, 더 웃긴 건 저분이 자기는 착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야. 간섭 안 한다고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시는데 존재 자체가 간섭이잖아. 우리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해.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났고 수진이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로 나가서 민수를 맞이했죠. 어머니, 일찍 들어오셨네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들은 수진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존재 자체가 간섭이다. 혼자 살고 싶어 죽겠다.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며느리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려고 애썼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수진이에게는 스트레스이자 짐이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어요.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 다녔고 기침이 나와도 억지로 참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숨소리까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이것도 수진이에게는 부담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이 모두 의문스러워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집안에서도 수진이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제가 있으면 그녀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일부러 방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슈퍼마켓 일도 평소보다 늦게까지 하면서 집에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죠. 저도 제 집에서 편하게 살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지도 않았어요. 민수 앞에서 수진이를 나쁘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수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수진이의 말을 들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돌려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수진이가 자신의 방에 들어간 후에 민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수진이도 어머니를 좋아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민수야, 엄마가 이 집을 팔까 생각 중이다. 네? 갑자기 왜요? 너희들도 독립하고 싶을 텐데 엄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집을 팔아서 너희들 새 집 마련할 돈도 보태주고 엄마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따로 살면 어떨까? 민수는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집은 아버지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수진이의 그 말들을 들은 이상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까지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제법 괜찮은 가격이 나왔어요. 약 3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저에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난 후 저는 민수와 수진이에게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였어요. 너희들한테 말이 있다. 평소보다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민수와 수진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이 집을 팔기로 했다. 어머니,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너희들 새 집 마련할 돈을 보태줄 거다.
너희들도 이제 독립하고 싶을 테니까. 수진이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밝은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반면에 민수는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민수야,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그동안 참 고생했구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수진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집이 팔리는 데는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평생을 함께한 집과의 이별을 준비했어요. 남편과 함께 꾸몄던 작은 화분들, 아들을 키우며 사용했던 가구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생활용품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난 시절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처음 이 집을 구해왔을 때의 기쁨, 민수가 어릴 때 이 집 거실에서 뛰어놀던 모습,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앉아 TV를 보며 웃던 저녁 시간들. 모든 것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가장 힘든 건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남편의 옷들, 함께 찍은 사진들, 남편이 마지막까지 쓰던 안경과 시계. 이런 것들을 하나씩 포장하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민수는 끝까지 집을 팔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어떻게 남에게 팔 수 있어요? 민수야, 집은 팔아도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단다. 그래도 정말 이 집을 떠나야만 하나요?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겉으로는 말리는 척했지만 은근히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전단지를 몰래 보고 있는 모습도 몇 번 목격했거든요. 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평생 살아온 보금자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을 판 돈 3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 원은 민수와 수진이의 새집 마련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으로 저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방 하나에 거실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그 집을 둘러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0여 년 동안 제가 살았던 공간, 남편과 함께 꿈을 키우던 곳,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시절들. 모든 것이 이제 남의 것이 되는 거죠. 민수는 이사 당일에도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떠나야 하나요? 민수야, 남자가 그렇게 울면 안 된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실제로는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수진이도 이사 당일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죄책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쉬워서였을 수도 있고. 어머님, 자주 뵐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정말 남남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작은 거실 바닥에 앉아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서러움, 외로움, 그리움, 분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가장 힘든 건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며느리의 편의를 위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내준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참고 함께 살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이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진이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의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가족과 함께 살면서 느꼈던 활기와 온기가 사라지니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썰렁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다녀오셨어요 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식사를 혼자 하는 것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로움도 있었거든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TV를 볼 수 있고 기침을 해도 누군가 짜증내지 않고 걸어 다닐 때 발소리를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슈퍼마켓 일은 계속했습니다. 완전히 일을 그만두기에는 아직 나이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만나는 게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안부 인사나 일상적인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민수는 처음 한 달 정도는 자주 안부를 물어보며 놀러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연락이 뜸해져 갔어요. 결혼한 아들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집을 판 후 몇 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새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제가 떠나서 행복해하는 며느리를 보니 제 존재가 정말 그들에게는 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분들도 대부분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많이 침울해서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네, 별일은 아니고. 그냥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다음 날 민수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피로가 많이 쌓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새 집에서 행복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불만이 늘어나요.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동네가 불편하다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저는 속으로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민수가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해요.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저희를 도와주셨는데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양심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그럼 수진이도 나름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구나. 네, 그래서 요즘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자꾸 짜증내고 제게도 화를 자주 내고. 민수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나름대로는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민수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그리워요. 함께 살던 때가 더 좋았어요. 민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 집에서 살면서 느낀 건데 어머니 없는 집은 정말 집 같지 않아요. 뭔가 항상 허전하고 외롭고 수진이와 둘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답답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울컥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함께 살 때는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 항상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던 것, 제가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던 것. 모든 게 그리워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거든요. 엄마도 민수네가 그립다. 매일매일 그리웠어.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섭섭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죠. 민수야, 수진이는 뭐라고 하니? 그게 아직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수진이 마음도 중요하잖아. 억지로 함께 살면 또 힘들어할 텐데. 그래서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제가 수진이를 설득해 볼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다시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좋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함을 대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수진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동의해야 해. 억지로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와 이야기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했더니 수진이도 이해해 주었어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 수진이가 다시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니. 정말? 수진이가 정말 괜찮다고 했어? 네, 오히려 수진이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어머니 없는 집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다고. 민수의 말을 들으니 조금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가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해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그래? 그럼 언제 올 건데? 내일 저녁에 함께 찾아뵐게요. 다음 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훨씬 수척해졌고 표정도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수진아, 무릎 꿇을 일까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이 계실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이 해주시던 모든 것들이 그리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해 주시던 것, 집안일 도와주시던 것, 아플 때 챙겨주시던 것.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한 건 어머님의 숨소리까지 짜증난다고 말했던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로 그런 말을 했는데 혹시 어머님이 들으셨을까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그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군요. 어머님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서 혹시 내 말을 들으셨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더 죄책감이 컸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수진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수진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어머님, 정말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수진이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뉘우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수진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이야. 네, 어머님. 진심입니다. 어머님 없는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 수진이가 진심으로 변한 걸까?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까? 혹시 다시 함께 살면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은 마음이 정해졌어요. 가족은 함께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사는 새 집으로 말이에요. 제가 준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집이기도 했죠. 새 집은 예전 집보다 훨씬 컸고 깨끗했습니다. 방도 하나 더 많아서 저만의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 제가 할게요. 어머님,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하러 나가실래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어색하기도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여서 진짜인지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마음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진이는 제게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어요. 요리하는 법, 집안일 하는 법, 살림하는 노하우들. 예전에는 관심도 없어 했던 것들을 이제는 열심히 물어보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님, 빨래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머님, 집안 정리는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피하기만 했던 수진이가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나누려고 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진이가 제 건강을 챙겨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어머님, 몸살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푹 쉬세요. 예전에는 제 기침 소리조차 짜증스러워했던 수진이가 이제는 제 건강을 누구보다도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수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볼 때 항상 차갑고 귀찮다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정겨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어머님이 집을 팔고 나가신 후에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후련했어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허전하고 집이 집 같지 않고,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저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이 사랑해서 나온 거였는데 저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철없었습니다. 수진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잘 지내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함께 시장도 보러 다니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때로는 수다도 떨면서 정말 친한 고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민수도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러게 우리 수진이가 많이 변했구나. 네, 수진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어머니께 배운 요리법 자랑하고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민수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우리 가정은 정말 화목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수진이의 변화 덕분에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졌거든요.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수진이가 급하게 먹고 일어나곤 했는데 이제는 저희와 함께 앉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어요. 어머님, 오늘 슈퍼에서 무슨 재미있는 일 있으셨어요? 어머님, 요즘 경로당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하세요? 어머님,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수진이는 또한 제게 많은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요리나 살림에 대해서도 계속 조언을 구했어요. 어머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민수 오빠 생일 때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머님,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수진이의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예전에는 저를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딸처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건 수진이가 제 생일을 챙겨준 일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수진이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촛불을 끄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제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생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다니.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수진이가 먼저 제게 안부를 물어봅니다. 어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어머님, 슈퍼 일 힘드시죠? 좀 줄이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수진이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관심 있게 들어줍니다. 어머님,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어머님, 아버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 어릴 때 이야기 더 해주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저도 수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따뜻함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어머님,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지만 늘 힘드시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게 되었나 봐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전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녀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던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게 가족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수진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어머님. 저에게는 어머님이 진짜 어머니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 준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가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해주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하고 맞아줍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TV도 보고 때로는 같이 쇼핑도 나가고 정말 다정한 고부 사이가 되었어요. 민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밝아졌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사이좋게 지내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졌어요. 민수야, 고생한 건 수진이야. 수진이가 변한 거지 엄마가 뭘 한 게 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집을 팔아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결국은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혼자 살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수진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단정짓는 건 옳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집을 팔아서 수진이의 소원을 들어준 것은 단순히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은 정말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냥 참고 함께 살았다면 수진이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저도 위축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떨어져 살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요즘에는 수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어머님,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님 같은 분을 모시고도 그 소중함을 몰랐다니.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살아가는 지혜부터 시작해서 요리, 살림, 인생의 깊이까지. 어머님, 앞으로 평생 어머님 모시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수진아? 사실 어머님이 집을 팔겠다고 하셨을 때 속으로는 기뻤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이기적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담담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나가시고 나니까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뭔가 허전하고 집이 집 같지 않고 마치 집의 중심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정말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고 계셨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식탁이 차려져 있고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제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그 큰 집까지 팔아주신 마음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때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신기하기도 했고 수진이의 진심이 느껴져서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그 집을 판 건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후회 안 한다. 어머님, 그리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잖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더욱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었어요. 마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보물처럼 저를 대해주더라고요. 최근에는 수진이가 저에게 손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를 가지면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그게 할머니 역할 아니겠어. 어머님께서 키워주시면 정말 잘 클 것 같아요. 어머님 사랑을 받고 자란 민수 오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수진이가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진이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도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어머님, 제 친구들이 어머님을 뵙고 싶다고 해요. 집으로 초대해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좋지. 친구들이 왔을 때 수진이가 저를 소개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친구들도 저에게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식사까지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제가 있으면 수진이가 불편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도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어머니, 요즘 집에 오는 게 정말 기뻐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평화로워요. 그러게 우리 수진이가 많이 변했지. 네, 수진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어머니께 배운 요리 자랑하고 어머니가 해주신 조언들 기억하고 정말 어머니를 좋아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특히 수진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진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저희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수진이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친정어머니보다 어머님이 더 편해요. 친정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어색한데 어머님은 정말 편하고 따뜻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보다 더 편애한다니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진이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평생 몰랐을 거예요. 어머님, 저에게는 어머님이 인생의 스승이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집을 팔기로 결정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수진이의 그 말들,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 존재 자체가 간섭이다.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상처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말들을 듣지 못했다면 계속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집을 팔아서 수진이의 소원을 들어준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어요. 수진이는 자신이 원했던 독립된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저도 혼자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립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해요. 순옥이는 정말 복이 많아.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주다니. 우리도 너희 며느리 같은 며느리 좀 얻었으면 좋겠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저렇게 모시는 집이 요즘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커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건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안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하고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평화로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진이의 밝은 인사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에는 가족 모두 모여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식사해요. 이런 일상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수진이는 계속해서 저에게 배우려고 노력해요. 단순히 요리나 살림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까지도요. 어머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세요? 어머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어머님, 힘든 시절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수진이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해요. 최근에는 수진이가 저희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 있게 들어줘요. 어머님, 젊으셨을 때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머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사셨어요? 어머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집은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예요. 수진이가 밝아지면서 집안 전체가 밝아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넘쳐나요. 저는 수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고 수진이는 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민수는 우리 둘 사이에서 행복해하고 정말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는 수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어머님의 큰 결단 덕분이에요. 만약 어머님이 그때 집을 팔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 불편해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내린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인 집을 팔아야 했지만 그 대신에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이제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딸이 되었어요. 친딸보다도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챙겨주고 더 깊이 사랑해줘요. 그리고 민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밝고 행복해졌어요. 가정의 화목함이 그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손자나 손녀가 생기는 일이에요. 수진이와 민수가 아이를 가지면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진이도 제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정말 원하고 있거든요. 어머님, 저희 아이는 꼭 어머님 손에서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얼마나 좋을지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려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가 그때 집을 팔기로 한 것이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아픈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현재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모든 상황이 저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수진이를 위해서 집을 팔아준 것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진심이 결국은 수진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68살의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수진이와 민수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손자나 손녀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도 할머니로서 많은 사랑을 주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랑과 진심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요.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상처도 주고받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수진이가 어머님 사랑해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그때의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조차 싫어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준다니.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족 관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과 사랑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음이 통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저희 가정이 그 증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평생 모은 집을 팔았지만 그 대신에 얻은 가족의 사랑과 화목함이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수진이는 매일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그리고 저도 매일 수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혹시 저희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더욱 좋겠고요.